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콘텐츠로? 오늘은 Q&A를 좀 다시 할까 하는데요. 또 오늘 또 긴장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중자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종대왕실록. 와, 권지 79. 와, 이게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실록입니까? 네. 이건 또 원본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카피 뜬 걸 그때 뭐라 했더라? 영인본. 영인본. 근데 실제 실록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훨씬 커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아이들 책상 있죠. 예. 책상. 아, 그만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축소해서 영인한 거예요. 근데 이 영인본도 귀해요. 영인본도 귀하다. 왜 귀하냐 그러면 예. 이게 300부인가? 30부. 아, 30 그 세트, 예. 30부만 일제시대 때 이걸 찍은 거예요. 이거 일제시대 때 또 찍은 영인본입니까? 이게 언제냐면 1930년부터 32년까지 예. 3년 동안 예. 당시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예.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30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예. 우리나라에는 한 6부에서 7부 정도만 남아있어요. 조선시대 때 아니다 할지라도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것도 몇 부 없군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1932년도에 완성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올해 92년 전의 책이야. 100년 다 된 책이에요. 오. 네. 와. 그래서 오늘 실록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조선왕조 실록의 네. 누구라고요? 중종이요? 중종 때. 연도는 1535년. 예, 중종의 실록을 또 보는데 네. 또 한자가 가득할 거 아닙니까? 한자 가득하죠. 예, 절대는 저는 독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제 Q&A입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에요, 이게. 기록문화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주로 부동산 쪽이고. 네. 부동산. 문화유산. 제가 며칠 전에 방문했던 그 태릉 같은 거. 네. 근데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은 따로 기록물을 따로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팔만 대장경판. 기록유산이다. 그렇죠.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데 국보로는 이게 151호인가 그래요. 국보인데 퀴즈. 네. 이게 언제 편찬될까? 어떤 왕이 있죠. 중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종을 기준으로 보자면 네. 언제 편찬할까요? 사후에 편찬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 네. 사후에 편찬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들이 쭉 있잖아요. 네. 있으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모든 왕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받는 왕들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록유산. 누가 빠지냐면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만. 그 사람들만 기록유산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472년 동안 기록만 실록으로 이제 같이 인정받은 것이고, 예. 뒤에 왕이 마지막에 고종하고 순종이 있죠. 예. 그들은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죽은 게 언제 죽었죠? 고종은 1919년 죽었고, 예. 그러니까 그 장례식 날 기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은 1926년 죽었어요. 예. 죽은 장례를 기해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고.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 죽었기 때문에 실록의 편찬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좀 심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나라에 이름은 실록 있어요. 고종실록, 순종실록이 있는데 오리지널 실록을 봐주지 않는 것이고 기록유산에는 못 들어갔다.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472년 동안의 실록입니다. 네, 472년. 그러면 이제 이 중종대왕 실록이 있는데 두 번째 Q&A입니다. 예. 역사 서술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국가가 기록하는 역사책의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하나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거. 주제별로. 인물, 제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를 기전체라고 해요. 기전체.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책은 항상 사로 끝나거나 사기로 끝나면 삼국사기. 그렇죠. 네. 본기, 열전, 지, 표 네. 이런 식으로 4개 파트가 중심인데 네. 본기의 기,
열전에 전을 따서 기전체라 그래요. 예.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책들이죠. 사나 사기로 끝나니까. 예. 그러면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시간순으로. 시간순으로.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기전체 말고 이체인데 이체를 대표하는 책이 무슨 사저료, 예. 그다음에 뭐 고려사 저료, 그렇죠. 뭐 이런 것. 무슨 실록. 예, 무슨 실록. 이 실록이잖아요. 아, 실록. 그럼 이런 역사 기술 방식의 책을 뭐라고 방식으로 무슨 하냐? 체? 기전체가 아닌 무슨 체냐 이거죠. 두 번째 퀴즈가 아, 편년체예요. 편년체, 연도별로 기록했다. 그 시간순으로 시간순으로 서술됐다. 그래서 편년체라고 하죠. 아, 편년체라고 편년체입니다.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실록의 대표적 편년체 사서인데 예. 열어볼게요. 네. 자, 중종 30년. 네. 이해가 을미년인데 1535년이에요. 예. 35년인데 쭉 가는데 단 한 줄도 끊어진 게 없어요. 끊어진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동그라미의 구별은 무슨 구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달에 그 끊어짐 아닐까요? 언제 처음으로 끊기냐 그러면 여기서 처음 끊겨요. 여기서 처음 끊기죠. 아, 처음 끊기네요. 그 다음에 뭐죠? 끊기는 것의 구별은 뭐를 나타낼까? 연도가 지났다는 의미. 연도가 아니에요. 여기 정월이잖아요, 정월. 예, 정월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 정월. 이거 뭐예요? 아, 네. 8월. 이거 2월이잖아요. 아, 2월. 2월이죠. 네. 한 달치. 아, 한 달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는 어떤 사건의 어떤 기사의 단락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적고 이제 1월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시작하죠. 아, 여기 짚으신데요. 여기 2월. 2월. 설마 이자를 못 읽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자, 팔자도 읽을 수 여기서 있는데. 끊겼죠. 예. 끊기고 여기 3월이잖아요. 아, 3월. 3월. 아. 그 다음에 쭉 가서 그러니까 줄 간격을 띈 것은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이게 6월이죠. 그리고 동글뱅이로 표시된 것들은 어떤 그 달의 사건들의 마무리를 뜻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예. 줄을 바꾸는 거는 달의 구별이죠. 예. 근데 반드시 어떤 글자 위에 빈칸을 두는 데가 있어요. 빈칸을 두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띄우고 나와요. 왕. 그렇죠. 어디서 들어온 것 같아요.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썼다고. 왕은 주상이기 때문에 네. 왕 위에 뭐 이렇게 뭘 위에 두는 거는 불경하다고 보았는지 잘 봐요. 자,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항상 왕을 뜻하는 단어, 예를 들면 성, 오. 이 어는 임금어자잖아요. 임금어자. 임금이 석강, 저녁 공부를 했다며. 예. 그래서 여기 비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성, 성상. 이것도 임금을 뜻하는 거죠. 성상의 뜻, 성지 예. 띄웠죠. 그 다음에 위상자, 상활, 주상이 말했다. 상활 띄웠죠. 상활 띄웠죠. 띄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뭔가 빈칸이 나오는 거는 이 중간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건 띈 거 아니야? 왕이 직접적으로 그 뭔 행동을 했던 그런 거를 적을 때는 한 칸 띄고 시작했다. 종사, 이거는 왕의 종사는 종묘사직이니까 띄우고 조종 뭐 이런 식으로 왕에 관련되는 어떤 성 이런 식으로 상위 상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띄움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있었군요. 실록의 규모가 대략 자세하게 이거는 뭐 알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분량일까? 이런 책으로 책상만한 크기의 책이 두꺼운 책이겠죠. 이게 6개월치예요. 6개월치. 그럼 1년에 몇 권이에요? 2권이죠. 2권이죠. 네. 근데 제2기간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왕의 제2기간이. 제2기간 다른데 길이는 똑같잖아요. 472년이니까. 472년. 그럼 몇 건지? 그럼 472에다가 한 1000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900권 내외 되는 900권 내외. 이런 큰 책으로 900권 내외니까 굉장히 방대한 규모죠. 조선의 기록의 나라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방대한 기록이 또 있어요. 국왕의 비서기구 성정원의 일기. 성정원 일기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입니다. 이것보다 5배입니다. 분량이. 그러면 이걸 1000권 잡았을 때
5천 권 정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대한 기록을 남긴 나라인지 왕조가 네.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록은 이게 금속활자로 이제 찍었잖아요. 금속활자로. 예. 근데 활자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찍기 위해서 활자를 만들어서 인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실록은 몇 번 만들었을까요? 실록이요? 이거 보통 필사 붓으로 쓸 수 있는데 예. 굳이 금속활자를 짜맞춰 찍었죠. 여러 부 찍겠다는 의지의 그렇죠, 표현이 그렇죠. 있네. 그런데 과연 몇 분이나 찍었냐? 그렇죠. 원래 진본, 원본, 책상만 하는 거 몇 분이나 찍었을까? 그렇죠. 몇 벌이지, 몇 벌. 몇 벌. 한 번은 하나를 한 900권, 1000권으로 보면, 예. 뭐, 그렇게 한 질로, 한 예. 세트로 예. 몇 풀을 찍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뭐 팔도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뭐 한 100벌 정도 찍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찍었습니까? 4벌입니다, 4벌. 딱 4벌 찍는데 그렇지. 그 금속활자. 금속활자 썼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다는 이야기인데, 네. 보통 이제 임진왜란 이전과 이거 달라요. 네. 임진왜란 이전에는 충주, 송주, 전주, 서울, 한양의 춘추관이라는 이 실록 편찬하는 기구가 춘추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록 보존소를 사고라고 하는데, 예. 4대 사고. 4대 사고. 사고. 이 4대 사고가 서울 춘추관, 한양, 예. 그다음에 충주, 전주, 송주, 그 도시에 이제 이렇게 분산 배치했거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아, 그래서 딱 4벌만 찍었다. 찍었는데, 임진왜란 때 다 소실. 네 군데 다? 임진왜란 때 다 소실. 어. 딱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 4군데 중에 하나. 그게 어딜까요? 그 서울 아닙니까? 그게 전주입니다, 전주. 아. 그래서 전주에 안의라는 사람하고, 네. 그 다음에 손홍록이라는 사람, 그 두 유생이 이거를 국가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찌개에 찌고 막 사람이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살린 거죠. 그래가지고, 묘향산. 예. 네, 옮겼다가, 예.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강화도. 강화도 정족산에 나중에 결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게 전주 사고본이죠. 예. 그거를 가지고 다시 총 이제 5벌, 예. 이 전주 사고본 포함해서 5벌을 만들어서 예. 이제는 산으로 되면 산으로. 아, 산으로. 왜냐면 한번 당했으니까 그냥 요즘 같이면 일반 도시에 이렇게 분산 배치했는데 전쟁 나니까 이게 불타더라. 그래서 5벌을 만들어서 깊은 산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5벌이 어디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서울 춘추관 그건 기본적으로 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주 사고본 살아남은 거는 강화도 정족산, 정족산성, 오대산, 태백산, 그 다음에 하나가 무주의 적상산. 5벌이 이제 산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오대산 사고본이 일본으로 반출됩니다. 일본에 이제 동경제국대학교에서 연구한다고 가져갔다고. 근데 1923년도에 한 100년 전에 간토대 지진. 간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출된 것만 살아남았고. 아, 거기 사고에 있었던 거다. 도서관이 뭐 불타면서 그 대출된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실돼 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이제 이걸 못 구하니까 그렇다 반도에 있는 거를 조선에 있는 거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인본을 한 100벌. 100벌이 아니었어. 30부. 아, 이것도 30불. 이거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예. 이거 영인본을 만든 이유가 예. 그 간동 대지진 때 불타버려가지고 몇 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영인본을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1930년부터 32년 사이에 총 30부를 다시 만든 것이고 그 중에 한 권이 이거예요. 아, 그 영인본도 100부가 아니로 30부 정도 된 거였다. 그렇죠. 대부분은 일본으로 왔고 6, 7부 정도만 우리 나라에 남겨두고 가서 제일 처음에 4벌 만들었다가 4벌 만들다가 하나 살아나서 5벌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벌로.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원본은 어쨌든 5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대산 사고반이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대부분 소실되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걸 새로 영인본을 만들고 됐던 시도가
그래서 이제 만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책도 나름 뭐 귀한 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랩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도 똑같이 책상 사이즈로 그렇죠. 만들었던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귀한 건데. 이거는 이제 축소. 이제 축소된 거를 한 30벌 정도 이것도 굉장히 그냥 희소성 있는 거네요. 희소성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록 찾아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사진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더라 하더라고요. 아주 또 이것도 한 100년 된 사료를 지금 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있죠. 사관이라 그러는데 이 사관들에 대한 이야기 참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태종 이방원 때 태종을 괴롭힌 거의 태종을 신경쇠약에 할 뻔했던 사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민인생.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찰거머리 사관이에요. 그래서 뭐 왕이 짠 그 잠을 자는 침소에 이렇게 막 와가지고 뭐 엿듣고 뭐 이렇게 뭐 적으려고 그러고 휘장 뒤에 막 숨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태종을 괴롭혔죠. 그래서 민인생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 책 재밌는 책인데요. 사관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민인생하고 태종이 신랑이 벌이는 제목이 나와요. 이게 이제 태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사관이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어떤 그 편전 가까이 들어간 거죠. 민인생이 당당하게 대답한다. 전일에 문화부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윤허하시었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태종은 목소리를 조금 높여 다시 명령한다.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자 민인생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따지듯 물었다.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이를 아뢰고 또 경연에 강론을 하는데 신과 같은 사관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이 사람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그 존재 자체가 하늘인데 그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편전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태종이 민인생을 달랠 심산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어쩌죠?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비록 대궐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이 말은 결국 태종이 사관들의 편전 입시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비록 편전이라 할지라도 청사를 보고 강연에 강론이 있는데 사관들을 내쫓는 저사가 민인생은 불만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설 민인생이 아니었다.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만 두려울 뿐이다. 그렇죠. 임금 당신에서는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사관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나는 하늘의 힘을 얻어 하늘의 백으로 지금 그 정도로 이 자신의 직분에 아주 최선을 다했던 이 인물도가 그분 아니면 이 사람 공제 윤두서란 사람 윤두선가 아마 그 사람이고 그냥 들어간 거고 이 책은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볼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태종에 대해서 꼭 항상 매치가 되는 사람이 민인생인데 거의 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거머리 사관이었군요. 근데 제가 오늘 컴퓨터 앞에 앉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무도 지금 이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실록 내용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요? 네. 그래서 보시면 들어와가지고 검색어에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치면 여기 있죠, 실록. 국사편찬면 여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다 나와요. 그럼 작가님 궁금합니다. 아까 이 실록의 첫 페이지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중종이니까 중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종이 어디 있나요? 여기가 중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연도가 1535년 중종 30년이잖아요. 중종 30년이 여기 있죠. 30년. 중종 30년. 그리고 1월. 여기 1월 달이죠. 1월 달. 자, 그러면. 요거죠. 이 원본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본복이. 야, 이거 똑같네. 네, 똑같죠. 오, 똑같네요. 뭐야? 이게 너무 커졌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확대 보기로 했는데. 자, 이거 딱 봐도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똑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옮기나? 와. 여기 잡고 쭉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을미. 이걸 스캔 뜬 것 같은데요, 진짜? 그죠?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장본이 이거 혹시 PDF로 원본 다운해갖고 출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러겠네요. 그러면 제가 영인물 하나 만드는 꼴이 되는데. 90년 전에는, 이거는 스캔, PDF 없으니까, 일일이 사진 찍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래 그게 아니고, 얼마나 재미냐면, 조선의 실록 코끼리라고 치면, 코끼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걸 한글로 검색하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조선시대 때도 코끼리에 관한 이야기 있었어요? 태종 11년 2월 달에, 이게 1411년경 되겠네요. 일본 국왕이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치니 사복시에서 기르게 했다. 이 제목이고, 근데 코끼리에 대한 내용은 클릭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겠죠. 이듬해 12월 달에 정공조 전서 이유가 코끼리의 발표 죽었다. 이제 신기하다고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꼬리 주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활로 죽였다. 야.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면 나옵니다. 검색도 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했다. 유배를 보는 거죠. 사람 죽였으니까.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 나라에 바친 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에 완호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 나라의 이득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1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에 두소서. 해도가 섬 같은 데. 전라도에 무슨 섬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죠. 코끼리를. 그다음 유배를 보내는 또 뒤에 보면 순천부 장도에 방목 중인 길들인 코끼리를 육지로 내보내야 돼. 왜냐하면 맨날 상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먹으니까 우리 도저히 이게 기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면 코끼리가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린대요. 사람을. 그래서 임금이 듣고서 불쌍히 여겼던 까닭에 육지에 내보내어 처음까지 기르겠다. 섬에 보냈는데 음식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막 물고 하니까 육지로 보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끼리 행적을 쭉 조사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 그럼 호랑이 치면 호랑이에 관한 내용도 나올 수 있겠네요. 호랑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코끼리는 특이하니까.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하면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일본 때문에. 일본에서 선물로 보내준 거죠. 처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봐요. 대장금 있죠. 대장금. 대장금이라고 하는 걸 치면 나와요. 나오네요. 왜냐하면 대장금을 치면 중종 때 4건이 있죠. 이 대장금의 의술. 다만 의녀 대장금의 의술이 그 무리 중에서 조금 나음으로 바야흐로 대내에 출입하여 간병하니 이 전체하를 대장금에게 주라. 의녀 대장금, 요 4개 정도의 요 사료를 가지고 그 방대한 드라마, K-드라마를 만든 거지. 와우. 이 실록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작가가 되거나 방송, PD가 되거나 옛날 드라마를 만들거나 할 때 반드시 봐야 될 거예요. 아주 정밀로워요. 이게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문화유산이 될 만하네요.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인기 검색어라 돼 있죠. 인기 검색어에 뭐냐면 이상한 물고기 뇌물 있죠. 그죠? 임금 사냥 떨어졌으나 이거잖아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최고로 유명한 이야기고 아마 이 태종 때 민인생 직접 언급은 안 나오지만 태종이 얼마나 민생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볼게요. 인기 검색어입니다. 여기 내가 출력했다고. 요 부분.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다 이게 디지털은 다 또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이 사람 태종입니다. 말이 거꾸로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간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말에서 떨어진 거를. 태종이 말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게 이제 아팠겠죠. 근데 바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말에 떨어진 이 일이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한 말이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대로 그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대목, 요 대목인데 네. 원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물령 사관 찌지죠. 네. 영어로 하면 don't, 네. don't don't let, 하지 말아라. don't let 사관 know it. 아, 알게 하지 마라. 사관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죠. 네. 아마 이 사관을 민인승이라고 만약에 대입해서 말하면 이제 사관을 못 오게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사냥이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네.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했으니 말을 안 했겠지. 네. 근데 찰가머리 민인생이 그거를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냥 갔다 온 사람들에게 수소문 했겠지. 있었던 일이 뭐냐. 그랬더니 마음 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라고 하면서 아까 밥 먹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인데. 네만 알고 있어. 네. 라고 살짝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절대 이거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마 누군지 모르겠지만 민인생 비슷한 사람이 이걸 쓴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그냥 기록됐다는 점에서 재밌네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 대박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 여기 보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뭐 우리 저기 세종대학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어우동인가? 네. 어우동 이런 거 치면 이거 다 나오잖아요. 어우루동. 어우동이라고. 어우동 다 나오고. 이것만 천천히 읽어봐도 홍길동. 재밌는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편년체라 그랬죠. 네. 편년체. 편년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9시 뉴스를 네. 9시 뉴스를 볼 수 있다. 아. 그죠? 매일 일이니까. 물론 짧게 편집된 것도 있고 길게 많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조선시대 9시 뉴스를 보는 거. 아까 몇 년치라고 그랬죠? 472년치. 470.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는 고종하고 순종실록도 들어있으니까 500 몇십 년 되게 517년인가 되겠죠. 500년의 역사를. 그렇죠. 그래서 은퇴하면 천천히 봐야 돼요. 오늘이 5월 15일이 되면 5월 15일만 쭉 찾아본다든지 이러면은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할 수 있다. 아우, 그런 얘기. 유익한 또 이게 사실 조선왕조실록이 이거 굉장히 또 돈 들여서 만든 사이트일 텐데 네.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색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거 아주 네.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무튼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녹화하는 날짜가 스승의 날인데 우리 또 작가님 계속 유튜브 좋은 콘텐츠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이 유익한 정보라고 댓글 계속 달려주십니다. 네. 특히 신현주 선생님. 네, 신땡땡 구독자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